국제은 가격이 마침내 온스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은은 온스당 20달러 초반에 머물러 있던 금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은 4배 이상 폭등하며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격대에 진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은이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은 가격 상승은 투기적 열풍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구조적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먼저 은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은은 산업자산입니다.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고성능 전자부품 등 현대산업의 핵심 영역에서 은의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광산의 신규 개발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 은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이 균형 붕괴가 결국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환경이 더해졌습니다. 달러 가치는 약해지고 실질 금리는 낮아지며 현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손실로 인식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다시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이 먼저 움직였고 이제 은이 그 뒤를 따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은 가격 급등이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처럼 매일 화제가 되지 않았고 대중의 관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은의 가치를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가격 100달러 돌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산시장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동시에 기존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은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이 흐름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은 가격이 급등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금융시장이 아니라 현장이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금은방 앞에는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은을 처음 사보겠다는 문의도 급증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소비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예금보다 나은 것 같아서요. 이 한 문장 안에는 현재 한국 중장년층이 느끼는 금융 현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낮은 금리,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 속에서 현금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불어나는 것이 없다는 체감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찾게 됩니다. 특히 은은 심리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자산입니다. 금에 비해 단가가 낮고 산업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라기보다는 불안에 반응하는 방어적 수요에 가깝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돈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은 매수 열풍은 탐욕보다는 불안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모두가 욕심을 낼 때가 아니라 모두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가격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이미 생활 속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이고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체감이 실물 자산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연령대입니다. 은을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4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입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자산 보존을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초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을 불리는 시기보다 지키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뒤에 따라 들어가는 매수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현장의 열기는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과열의 그림자도 함께 키웁니다. 은을 사는 행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사람들이 은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은 가격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상승한 이유를 단순히 수요 증가로만 설명한다면 시장을 절반만 이해한 셈입니다. 진짜 핵심은 수요보다 더 위험한 변수, 바로 공급의 붕괴에 있습니다. 은 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우선 은은 생산 구조 자체가 취약한 자산입니다. 금과 달리 은은 단독 광산에서만 채굴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구리, 아연, 납 같은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의 공급은 은 가격이 아니라 다른 산업금속의 경기 사이클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구리나 아연 채굴이 줄어들면 은 공급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이 구조가 동시에 압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환경 규제 강화, 채굴 비용 상승, 신규 광산 개발 지연으로 인해 전 세계 광산 생산량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특정 국가에 집중된 은 생산망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공급이 늘어나기는커녕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은 이제 귀금속이 아니라 전략 자원에 가깝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고성능 반도체, 의료 장비까지 은이 들어가지 않는 첨단 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은의 산업적 수요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산업용으로 사용된 은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처럼 재활용되어 순환되는 자산이 아니라 소비되고 사라지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은의 실질 가용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가격은 이 모든 현실을 뒤늦게 반영할 뿐입니다. 공급 부족이 수년간 누적되고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가격은 오랫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자 가격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지금의 $100 돌파는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뒤늦은 조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은 가격을 바라볼 때 단기 차트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장은 투기적 파동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에 초입에 서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왜 은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과 함께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지 두 자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 가격 급등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은이 주인공인가 보다. 그러나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지금의 움직임은 은 단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은 금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 두 자산의 동반 상승은 우연이 아니라 자산 시장 전반의 재편 신호에 가깝습니다. 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00 아래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5,00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급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흐름은 통화 가치의 변화와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금은 항상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먼저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의 상승이 은의 상승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두 자산이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은 신뢰의 붕괴를 반영하는 자산이고 은은 그 신뢰 붕괴가 실물 산업과 생활 영역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산입니다. 즉, 금이 먼저 경고를 보냈고 은이 그 경고를 현실로 증폭시키고 있는 구조입니다. 두 자산의 성격 차이도 분명합니다. 금은 중앙은행과 국가가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위기 국면에서 금은 정책적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은은 정책보다 시장에 더 가깝습니다. 산업과 소비, 그리고 개인의 불안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위기의 인식이 이미 일반 경제 주체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과 은이 동시에 오를 때 시장을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 두 자산이 함께 강세를 보였던 시기는 언제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커졌던 시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 지정학적 긴장 같은 요소들이 겹칠수록 금과 은은 서로를 밀어올리며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속도입니다. 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러나 꾸준히 오릅니다. 은은 다릅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커지고 짧은 시간 안에 큰 가격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은 가격의 급등은 이 특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의 금과 은 상승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화폐, 금융 시스템, 미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다시 원초적인 가치로 돌아갑니다. 금과 은은 그 질문에 대한 시장의 가장 오래된 답변입니다. 지금 금과 은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개별 자산을 넘어 거시환경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격보다 먼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은 대부분 통화와 정책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흐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달러의 힘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이지만 그 신뢰는 과거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재정 적자와 통화 공급 확대는 화폐 가치에 대한 의문을 키워왔습니다. 여기에 낮은 실질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손실로 인식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이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자본은 빠르게 이동합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즉각적인 보호 기능을 가진 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수백 년 동안 그 역할을 해온 자산입니다. 정치적 선택이나 제도 변화와 무관하게 가치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이 금과 은의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보다는 지금의 구조가 쉽게 되돌려질 수 없다는 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은 빠르게 늘릴 수 없고 통화정책 역시 단기간의 긴축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조건이 유지되는 한 금과 은의 기본 방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승 국면의 후반부에는 언제나 과신이 따라옵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뒤늦은 진입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은 시장에서는 이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판단력입니다. 금과 은은 단기 수익을 위한 자산이 아닙니다. 이 자산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불확실한 시대의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산 구조 속에서 이 금속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느 비중이 적절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남들이 산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순간 자산은 보호수단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자산을 맡길 것인가? 화폐와 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에 금과 은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기회로 만들지 위험으로 만들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행동이 아니라 차분한 판단입니다.